햇살은 따뜻했고 한이의 웃음은 그날따라 더 빛났다. 한이의 미소만큼이나 밝은 어느 날, 독고세리는 유모차에 탄 한이와 함께 공원 산책 중이었다. 새들의 지저귐과 부드러운 바람, 맑은 하늘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영은의 눈에는 그 장면이 가슴을 찌르는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멀찍이 떨어진 차 안에서 유모차를 밀며 웃는 독고세리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한이가 까르르 웃을 때마다, 세리가 우리 한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영은의 심장 한켠은 찢겨나갔다. 독고세리가 지나가며 한이를 예뻐하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이의 엄마인 양. 독고세리가 하는 행동을 본 나영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다. 나영은은 오범수와 이혼한 이후 한이를 되찾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감정은 점점 제어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놓쳐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관계, 그리고 그녀의 엄마라는 자리를 다른 여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치 가슴 위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숨막힘, 분노, 그리고 자기연민까지. 나영은은 한이를 낳고도 떠났던 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라고 그녀는 그 선택을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 정당화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붕괴하고 있었다. 그 공백이 가져온 건 오직 미움뿐이었다. 자신이 낳은 딸이 다른 여자의 품에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영은의 손은 자동차 핸들을 움켜쥐며 부들부들 떨렸다. 눈동자에는 분노와 혼란이 엉켜 있었다. 엑셀을 밟는 발에선 감각이 사라졌고 속도를 내는 것도 모자라 페달이 사라질 정도였다. 차는 속도를 높이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나영은은 감정 조절을 못한 채 속도를 높이고 독고세리와 한이를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이었다.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덤프트럭. 나영은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인지했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량은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로 튕겨나갔고 나영은은 의식을 잃고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멈춰섰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신고했고 구급차는 금세 도착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나영은. 그리고 이 사고는 곧바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나영은은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고 경찰 앞에서 나영은은 마침내 모든 걸 토해냈다. 전 그냥 엄마였어요. 제 아이가 저렇게. 그녀의 눈물은 후회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오롯이 무너져버린 자아의 잔해였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사고는 다시 한번 한이의 양육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오범수와 장미애는 충격을 받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도 세리와 한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독고세리는 한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너무 놀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손끝, 가라앉지 않는 심장 박동. 조금만 늦었더라면 한이를 잃을 뻔했어요. 죄송해요.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창고에서 정리를 하던 마광숙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공주실이 달려오며 외쳤다. 아이고 딸, 허리또야. 광숙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공주실이 놓칠 리 없었다. 전날 저녁 박정숙 여사와의 식사 자리 이후로 그녀는 말수가 줄었고 술도가에서 일을 하면서도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공주실은 딸의 그늘을 알아차렸다.
광숙이 모든 걸 아무리 감춰도 엄마의 눈은 딸의 아픔을 놓치지 않는다. 그 여자 뭐라 그러디? 너랑 한동석 회장 안 된다고 했냐?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공주실은 입술을 꾹 다물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자식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야. 공주실의 눈에는 분노가 차올랐다. 죽은 부인의 엄마라는 이유로 사위의 인생에 간섭하는 박정숙 여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공주실은 가만히 있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시각 오천수는 드디어 강소연과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는 문미순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미순아, 나 이제 진짜 혼자야.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 말은 슬펐지만 동시에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했다. 문미수는 눈을 찡그리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는 같이 가자, 천수야. 그날 저녁 오천수는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문미순에게 반지가 숨겨진 케이크를 내밀며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했다. 문미수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미수는 오천수에게 너무나 감동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꼭 끌어안은 채 오랜 고통의 시간을 포근하게 덮었다. 한편 독고탁은 집으로 돌아온 독고세리를 불러앉혔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너 나영은이 너 따라다니는 거 알아? 세리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독고탁은 말없이 그녀에게 나영은이 찍은 사진을 내밀었다. 한이와 산책 중인 세리, 그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차 안의 나영은이 흐릿하게 담긴 사진이었다. 세리는 그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다. 왜요? 왜 저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독고탁은 세리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또 한이를 뺏어가려 들 거다.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한이는 안 돼요. 교수님은 한이 없으면 안 돼요. 나영은은 도대체 무슨 일을 또 꾸미는 것인가? 그날 밤 한동석은 박정숙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급히 LX 호텔 자택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한결과 한봄도 이미 와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식탁에 오래된 앨범을 펼쳐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마광숙이랑 결혼은 안 된다고 하는지 이제 말해야겠다. 모두의 눈이 박정숙 여사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독수리 술도가 사장님 오장수의 아버지와 한동석의 장인이 함께 있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나? 한 회장. 당신 장인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독수리 술도가 사장인 오장수의 아버지이지. 사진 속 두 남자는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었고 뒷배경엔 독수리 술도가의 창고 문패가 보였다. 한 회장 자네 장인이 관련된 일이야. 예전엔 우리 호텔과 그 집안이 꽤 가까웠다. 하지만 어떤 사건 이후로 모든 게 틀어졌지. 그때 우리 쪽에서 크게 손해를 본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가족이 다시 우리와 얽히는 걸 원치 않아.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과거에 독수리 술도가와 우리 호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두 분이 싸우신 건가요? 박정숙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장인이 살아계실 때 젊으신 시절 이야기지. 우리 호텔의 와인바에 독수리 술도가 술을 납품한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술이 문제를 일으켰지. 그 일로 손님 하나가 큰 사고를 당했고 우리 호텔 명성이 바닥까지 떨어졌어.
그 일을 무마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한동석은 묵묵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광숙 씨를 사랑합니다. 그 사건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더 말하지 않겠네. 그날 밤 동석은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전화기를 손에 쥐고 눈을 감고 있었다. 광숙의 머릿속에는 장수의 얼굴이 떠오르고 마음속에서는 한동석 회장의 눈빛이 떠오르고 귓가에는 박정숙 여사의 말들이 맴돌았다.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광숙은 동석의 전화를 받지만 이 복잡한 마음으로는 도무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늦은 밤 술도가 별채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마광숙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손끝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공주실이 들어섰다. 이 시간까지 잠도 못 자고 뭐해? 광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바라봤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고. 공주실은 딸의 눈빛만 보고도 금세 눈치를 챘다. 그녀는 무심한 듯 광숙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박 여사, 또 무슨 말했니?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공주실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곤 이어 말했다. 그 여자 평생을 체면과 가문에 묶여 산 사람이야? 자기 며느리 되는 것도 아닌데. 애들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나 괜찮은 척하긴 했지만 솔직히 좀 무서워. 공주실은 조용히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감쌌다.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널 놓아주는 게 맞지. 사랑이 아무리 커도 혼자 싸우면 결국 지쳐. 엄마는 내가 그 싸움에 혼자 남는 걸 원치 않아. 마광숙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가엔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 내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어. 나 믿을 거야. 공주실은 딸의 손을 꼭 쥐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힘들면 그땐 내가 먼저 나. 사랑받으려고 버티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집착이야. 힘들게 잠들고 난 다음 날. 마광숙은 언제나처럼 독수리 술도가를 점검하고 챙기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마광숙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한동석이었다. 광숙은 창고 안쪽에서 점검하던 기계 조작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동석 씨. 하지만 그녀가 기계를 켠 상태에서 실수로 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샜고 그와 동시에 펑 하고 울리는 폭발음. 전화기 너머로 들린 비명. 동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한동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광숙 씨, 괜찮아요? 광숙 씨. 전화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빨리 독수리 술도가로 구급차 보내. 그 시각 독고탁은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는 신라주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아시아 지역 유통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거액을 날리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해외로 도피한 독고탁.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신라주조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장미애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헤매던 중 한국에서 다른 회사의 사기를 치던 그 사기꾼을 찾아 경찰에 넘겼고 결국 독고탁이 도피한 것을 알고 해외까지 쫓아가 그를 설득해 귀국시켰다.
경찰은 독고탁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장미애는 신라주조의 지분을 넘겨받아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장미애는 그 자리에서 광숙을 찾아가 과거 독고탁이 훔쳐간 빚을 전액 변제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자. 당신 남편 장수가 애지중지했던 그 술도가 다시 살려내야지 않겠어?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달 후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해외 수출 계약을 성공시키며 일본, 미국에까지 장광주를 납품하게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양조장으로 성장해 갔다. 하지만 그 모든 기쁨 속에서도 광숙의 머릿속엔 동석과의 관계가 계속 걱정되었다. 마광숙이 바빠진 날만큼 한동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자리에서 마음만 더 애틋해져 갔다. 광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랑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사람 꼭 지키고 싶다. 너무 바빴던 탓일까? 광숙의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 폭발 사고 후 퇴원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마광숙은 한동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 거래처 미팅을 위해 출국했다. 그녀는 출국 전 박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한마디를 떠올렸다. 그 정도 일로 몸살이는 사람은 이 집안을 감당 못해요. 광숙은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감추며 비행기에 올랐다. 출장 중 그녀는 거래처 대표와 미팅을 진행하며 웃었지만 미소 뒤로 머리가 어지럽고 왼쪽 귀에서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회의실 벽이 휘청거리는 듯한 느낌의 순간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일본 통역사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광숙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안색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마광숙은 한동석 몰래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검사를 마친 주치의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광숙 씨, 지난번 사고의 잔류 충격이 생각보다 크네요. 내부 출혈은 없지만 뇌진탕성 후유증과 미세어지럼증 증후군이 있어요. 당분간 장거리 이동이나 무리한 업무는 피하셔야 합니다. 심하면 청력이나 평형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광숙은 진료실에서 나와 잠시 벽에 기대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곧바로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또 맴돌았다. 그 정도도 못 이기면 우리 집에 발 붙이지 말아요. 광숙은 병원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감췄다. 한동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술도가 주방에서는 조용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지만 광숙은 젓가락질도 하지 못한 채 멍하게 앉아 있었다. 식사를 하던 오강수가 마광숙의 컨디션을 눈치를 챘다. 형수님,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 얼굴이 좀... 광숙은 반사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 순간 잠깐 어지럼증이 다시 찾아왔고 그녀는 식탁에서 물컵을 떨어뜨렸다. 쨍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에 모두가 놀랐다. 마광숙은 당황하며 어머, 미안해요. 도련님들 나 너무 무리했나 봐요.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오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광숙을 부축해 주려고 하는 순간 광숙은 조용히 손을 들며 말렸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광숙은 많이 힘들어 보였다. 진짜로 괜찮은 걸까? 마광숙, 당신이 지금 감추는 건 병일까 아니면 마음일까?
숨기려는 여자 마광숙 vs 의심하기 시작한 남자 한동석의 감정이 마침내 충돌합니다. 그리고 공주실은 딸의 상태를 알게 되고 박정숙 여사와의 또 다른 전면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